현대지성 클래식 28 플라톤의 대화편 소크라테스의 변명 크리톤, 파이돈, 향연 플라톤 방문제 옮김 현대지성 소크라테스의 변명 1. 소크라테스의 1차 변론. 아테네 사람들이여, 나를 모함한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는 내가 잘 모릅니다. 하지만 나로 말하자면 그들 때문에 내가 대체 누구인지를 잊어버릴 뻔했습니다. 그 정도로 그들의 말에는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한 말 중에서 진실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한 많은 거짓말 중에서 특히 나를 경악하게 만든 것이 하나 있었는데, 내가 말을 아주 잘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내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금방 드러날 테고, 그러면 그들의 말이 거짓임이 사실로 즉시 증명될 것인데도 그들이 아무런 부끄러움도 없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내게는 너무나 후안무치한 일로 생각되었습니다. 설마 그들이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말 잘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은 아니겠지요. 그들이 그런 의미로 말한 것이라면 나는 내가 말 잘하는 웅변가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뜻으로 말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앞에서 이미 말했듯이 그들이 말한 것 중에서 진실은 거의 없거나 실질적으로 전무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여러분은 나에게서 오직 진실만을 듣게 될 것입니다. 아테네 사람들이여, 제우스를 걸고 맹세하건대 그 진실은 그들처럼 미사여구와 노련한 수사법을 사용한 어구들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그때그때 떠오르는 것을 그대로 표현한 데 있을 것입니다. 나는 내가 말하는 것들이 옳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중에서 내게 다른 어떤 것을 기대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나이에 여러분 앞에 나와서 마치 청년 웅변가처럼 그럴듯한 말을 꾸며내어 장황하게 늘어놓는 것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이여, 나는 여러분에게 이 한 가지를 간곡히 청하고 부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수가 거리에 있는 환전상의 좌판 옆에서 내가 말하는 것을 들었겠지만, 이제 내가 거기서 사용하던 것과 똑같은 말들로 자신을 변론하는 것을 듣더라도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소란을 피우고 야유하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 나이가 70이 되었지만 법정에 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말하는 어투에서 나는 완전히 외국인입니다. 내가 정말 외국인이라면 여러분은 내가 자란 곳의 방언과 어투로 말한다고 할지라도 나를 용납해 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에게 말하는 방식이 훌륭하든 형편없든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내가 하는 말이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에만 집중하고 주목해 주기를 요청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웅변가의 미덕이 진실을 말하는 데 있듯이 재판관과 배심원의 미덕도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테네 사람들이여, 나에 대해 오래전부터 제기된 거짓 모함 및 그런 모함을 한 사람들과 관련해 먼저 자신을 변호하고, 그런 후에 지금 나에 대해 제기된 모함 및 그런 모함을 한 사람들과 관련해서 나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미 오래전부터 오랜 세월 여러분에게 나를 모함해 왔지만 그런 모함 중에서 참된 것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나는 아니토스와 그의 패거리들보다도 그들이 더 염려됩니다. 물론 후자도 그렇지만 전자가 더 염려됩니다. 아테네 사람들이여, 그들은 여러분 중에서 다수를 제자로 삼아
소크라테스라는 현자가 있는데 그는 위로는 하늘에 있는 것과 아래로는 땅 밑에 있는 것을 연구해서 궤변을 정설로 만드는 자라고 말함으로써 전혀 진실이 아닌 것으로 여러분을 설득해서 나를 모함해온 자들입니다. 아테네 사람들이여, 그런 소문을 퍼뜨려 온 자들이 바로 나를 모함한 자들이고 내가 염려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들을 들은 사람이라면 그런 것을 연구하는 자는 신들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쉽게 지레짐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나를 모함한 자들은 수가 많고 이미 오래전부터 그렇게 해왔습니다. 또한 그들은 그런 말들을 아주 쉽게 믿어버리는 어린 나이나 청년 시절부터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해왔기 때문에 내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로 재판을 진행해서 내게 변호할 기회도 주지 않은 채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모든 일과 관련해서 가장 황당하고 곤혹스러운 일은 그들 중 한 사람이 희극 작가라는 사실 외에는 이름도 알 수 없어서 그들이 누구인지를 밝힐 수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를 악의적으로 비방해온 자들이었고 그 중에는 나에 대한 거짓을 진실로 믿고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을 믿도록 애써 설득해온 자들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들 모두는 상대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들을 법정으로 호출할 수도 없고 그들이 하는 말을 직접 듣고 반박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단지 그림자를 상대로 싸우며 나 자신을 변호해야 하고 답변할 당사자들이 한 사람도 없는데 그들을 상대로 반대 신문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를 모함한 사람들이 두 부류라는 나의 말을 여러분이 알아주었으면 합니다. 한 부류는 최근에 나를 모함한 자들이고 다른 한 부류는 내가 방금 말한 것 같이 오래전부터 나를 비방하고 모함해온 자들입니다. 내가 먼저 후자를 상대로 나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도 알아주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도 최근 모함보다는 오래된 모함을 먼저 그리고 더 많이 들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그렇고 아테네 사람들이여, 이제 나는 변론을 시작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아주 오랫동안 자리 잡아온 나에 대한 나쁜 편견을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제거하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과 내게 더 좋은 일이라면 나는 이 변론이 성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고 있고 그런 변론을 해내는 일도 정말 어렵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 결과는 신의 뜻에 맡기고 나는 법에 복종해서 변론을 행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의 발단으로 돌아가 봅시다. 도대체 나에 대한 모함이 무엇이었기에 거기로부터 사람들의 편견이 생겨났고 멜레토스가 그 모함을 믿고서 고발장을 썼던 것입니까? 좋습니다. 그들은 나를 어떻게 모함했습니까? 실질적으로 나를 고발한 그들이 거짓 없이 진술하겠다고 선서하고 쓴 고발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소크라테스는 하늘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것을 연구하는 데 몰두하여 궤변을 정설로 만들어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나에 대한 고발의 내용은 대체로 그런 것들입니다. 여러분도 아리스토파네스의 희극에서 그런 고발을 직접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소크라테스라는 인물은 해먹 속에서 좌우로 흔들흔들 하면서 자기가 공중에서 걷고 있다고 말하거나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것에 관해 이런저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많이 늘어놓습니다. 나는 그런 지식을 경멸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지식에 정통했다면 나는 그 사람이 지닌 그런 지식을 절대로 경멸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멜레토스도 내가 지식을 경멸했다는 죄목으로 나를 고발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테네 사람들이여, 나는 그런 지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 다수가 증인입니다. 여러분은 전에 내가 사람들과 토론하고 대화하는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그런 주제들에 관해 단 한 번이라도 토론하거나 대화하는 것을 들어보았다면 서로에게 가르쳐주고 지적해 주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많은 사람이 나에 대해 말한 다른 비방이나 모함들도 그런 부류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나에 대한 비방이나 모함 중에서 사실인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고 또한 그에 대한 수업료를 받고자 한다는 말을 누군가로부터 들었다면 그 말도 사실이 아닙니다. 레온티노이의 고르기아스, 케오스의 프로디코스, 앨리스의 히피아스처럼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다면 그것은 좋은 일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아테네 사람들이여, 이들은 어느 도시로 가서는 젊은이들을 설득해서 동일한 시민에 속했다면 아무나 스승으로 삼아도 수업료를 내지 않고 배울 수 있는데도 도리어 그런 스승을 떠나 자기에게 오게 합니다. 그러고는 수업료를 받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자신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까지 합니다. 실제로 지금 이곳에는 파로스 출신인 또 한 명의 소피스트가 와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다른 모든 사람이 낸 수업료를 모두 합한 것보다도 더 많은 수업료를 소피스트들에게 낸 사람 하나를 내가 만났기 때문인데, 그는 히포니코스의 아들 칼리아스입니다.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어서 나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칼리아스여, 만일 당신의 아들들이 망아지나 송아지였다면 당신은 아들들의 고유한 덕목이나 자질을 훌륭하게 빛내줄 사람을 찾아 고용했을 것이고 그는 말조련사나 농부였겠지요. 하지만 그들이 사람으로 태어났으니 당신은 그들을 누구에게 맡길 생각이십니까? 인간의 덕목과 시민의 덕목을 잘 갈고 닦게 해줄 사람은 대체 누구입니까? 당신은 이 일을 깊이 생각해 보았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내가 이렇게 물었더니 그는 당연히 그런 사람이 있지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누구며 그의 이름이 무엇이고 어디 출신이며 수업료는 얼마나 받나요? 라고 내가 묻자, 소크라테스여, 그의 이름은 에우에노스이고 파로스 출신이며 수업료는 5문화를 받지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에우에노스에게 정말 그런 전문 기술이 있어서 그 정도의 수업료를 받고 가르치는 것이라면 그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일 내게 그런 지식이 있었다면 분명히 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스러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테네 사람들이여, 나에게는 그런 지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아마도 이런 나의 말에 대해 이렇게 이의를 제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소크라테스여,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까지 무슨 일을 해온 것이고 당신에 대한 이러한 비방과 중상모략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생겨난 것입니까? 만일 당신이 다른 사람들과 조금도 다름없이 행해왔고 대다수 사람과 다르게 행한 것이 아니었다면 이런 좋지 않은 소문이 널리 퍼져서 당신이 구설수에 오르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신에 대해 경솔한 판단을 내리지 않도록 당신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해 주시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내가 보기에 바른 말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므로 나는 어떻게 해서 명성을 얻게 되었고 아울러 비방과 모함을 받게 된 것인지를 여러분에게 밝히고자 합니다. 그러니 내 말을 주의 깊게 경청해 주십시오. 어떤 분에게는 나의 말이 놀리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것들은 오직 진실뿐이라는 것을 믿어주십시오. 아테네 사람들이여, 나는 다름 아닌 모종의 지혜 덕분에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지혜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이냐고요? 아마도 인간적인 지혜인 것 같습니다. 사실 나는 인간적인 지혜에서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반면 내가 앞에서 언급한 사람들은 인간적인 지혜를 뛰어넘는 어떤 지혜를 소유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의 지혜에 관해 나는 달리 설명할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내게는 그런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그런 지혜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나를 비방하고 모함하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테네 사람들이여, 내가 하는 말이 여러분에게 오만방자하게 들리더라도 내게 야유를 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는 말은 나 자신이 스스로 생각해낸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신뢰할 만하다고 여길 뿐이 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내 지혜와 관련해서, 즉, 과연 내게 지혜가 있는가와 그 지혜는 어떤 것인지와 관련해서 나는 델포이의 신을 증인으로 신청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가이레폰을 압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나의 친구였고 여러분 대다수의 친구이기도 합니다. 그는 최근에 여러분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가이레폰이 어떤 사람인지, 즉, 자신이 시작한 일에 얼마나 진지하고 열정적인지를 압니다. 그런데 그가 한 번은 델포이 신전으로 가서는 신탁을 구했답니다. 이미 앞에서도 말했듯이, 오, 아테네 사람들이여,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야유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가 신탁을 얻기 위해 물은 것은 소크라테스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여사제는 더 지혜로운 사람은 없다고 대답했답니다. 가이레포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그의 동생이 여러분에게 증언해 줄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인지 그 이유를 여러분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나에 대한 비방과 모함이 어디로부터 생겨났는지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신께서는 무슨 의미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가? 이 무슨 수수께끼 같은 말씀이란 말인가? 나는 내게 큰 지혜가 없다는 것은 물론이고 작은 지혜조차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다. 그런데 그런 나를 보고 신께서 가장 지혜롭다고 말씀한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란 말인가? 신께서는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거짓일 리는 없는데. 그때부터 한동안 나는 그 신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몰라서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다가 많이 주저하고 망설인 끝에 신이 무슨 의미로 그런 신탁을 내리셨는지를 알아보고자 한 가지 방법을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나는 지혜롭다고 소문이 자자한 사람들 중 한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서 얘기해보면 신께서는 내가 가장 지혜로운 자라고 단언하셨지만 당신이 나보다 더 지혜로운 것이 분명하지 않느냐고 자신있게 말함으로써 그 신탁을 반박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는 그 사람을 시험하려고 함께 만나 깊이 대화를 해보았습니다. 여기에서 굳이 그 사람의 이름을 밝힐 필요는 없겠지만 그는 정치가였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이여, 내가 그와 대화하며 그를 시험하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많은 사람이 그를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특히 자기 자신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가 자신을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나의 그런 행동은 그와 그 자리에 함께 있던 많은 사람에게 미움을 샀습니다. 나는 그 자리를 떠나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두 사람 모두 대단하고 고상한 무엇에 관해 아는 것이 전혀 없는 것은 동일하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자기가 무엇인가를 안다고 착각하는 반면에 나는 그와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모르지만 내가 무엇인가를 안다고 착각하지는 않는 것을 보니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지혜롭기는 하구나. 나는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적어도 이 작은 것 한 가지에서는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지혜로운 것 같아 보이는군. 그런 일이 있은 후에 나는 앞서 만난 사람보다 더 지혜롭다고 생각되는 또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만났지만 똑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나는 그 사람을 비롯해서 거기에 있던 다른 많은 사람에게 미움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나는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찾아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미움을 사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 슬프기도 하고 놀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신께서 주신 신탁의 의미를 푸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 의미를 찾아내려면 지식으로 명성이 자자한 모든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는 것이 꼭 필요해 보였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이여, 나는 여러분에게 진실만을 말해야 하기 때문에 개를 걸고 맹세합니다. 신께서 주신 신탁의 의미를 풀기 위해 많은 사람을 찾아다니고 만나면서 내가 느낀 것은 대략 이런 것이었습니다. 최고의 명성을 지닌 사람들은 대체로 결함이 아주 많아 보였고, 그들보다 못나고 부족하다고 여긴 사람들이 더 나은 분별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신탁이 과연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정도로 틀림없는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내가 걸어야 했던 고된 여정을 여러분에게 설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치가들을 만나본 후에 이번에는 시인들, 즉 비극시와 주신찬가 같은 것을 쓰는 시인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들 앞에서는 내가 그들보다 더 무지하다는 것이 저절로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 그들이 가장 공을 들여 완성했다고 여긴 몇 편의 시들을 들고 가서 그들로부터 뭔가를 배우려고 그 시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이여, 여러분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이 민망한 일이기는 하지만 나는 진실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 자리에 있던 다른 모든 사람이 그 시들을 직접 쓴 시인보다도 그 시들에 대해 더 잘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시인들과 관련해서도 이내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예언자들이나 선견자들이 훌륭한 것들을 많이 말하기는 하지만 자신이 말하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시인들도 지혜가 아니라 어떤 타고난 본능과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영감을 이용해서 자신의 작품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내게는 시인들도 예언자나 선견자와 다를 바가 없어 보였습니다. 시인들은 자신이 지은 훌륭한 시들 덕분에 자신이 다른 일에서도 지혜롭다고 여기지만 나는 그들이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자리를 떠나면서 내가 정치인보다 나은 바로 그 점에서 동일하게 시인들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인들을 찾아갔습니다. 나는 내가 아는 것이 거의 없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와는 달리 그들은 훌륭한 지식을 많이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했습니다. 그 점에서 그들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알고 있었고 그 점에서 나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테네 사람들이여, 훌륭한 장인들조차도 시인들과 똑같은 오류 속에 빠져 있는 것이 내 눈에 보였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자신의 뛰어난 기술 덕분에 다른 중요한 일들에서도 매우 지혜롭다고 생각했고 그러한 오류는 그들에게 있던 지혜마저도 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지혜와 무지 그 어느 것도 가지지 않은 현재의 모습으로 계속 살아가는 쪽을 선택할지 아니면 그 둘 모두를 가진 모습으로 살아가는 쪽을 선택할지를 놓고 신탁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해 보았습니다. 신탁이 준 대답은 현재의 나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쪽이 더 낫다는 것이었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이여, 내가 이렇게 그 신탁의 의미를 풀기 위해 사람들을 찾아가서 꼬치꼬치 묻고 다니자 나로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반감과 미움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나에 대한 많은 비방이나 모함, 그리고 지혜롭다고 말하는 것도 모두 그 자리에서 나를 지켜본 사람들에게서 생겨난 것입니다. 내가 어떤 문제에서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드러냈을 때
그 상황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내가 그 문제와 관련해 지혜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테네 사람들이요, 내 생각에는 오직 신만이 진정으로 지혜롭습니다. 그리고 신께서 우리에게 신탁을 주시는 이유도 인간의 지혜라는 것에는 가치가 거의 또는 전혀 없음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께서 소크라테스라는 나의 이름을 언급한 것은 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단지 나를 하나의 본보기로 사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인간들아, 소크라테스처럼 자기가 지혜에 관해서는 실제로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아는 자가 너희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이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나는 이 나라 시민이든 외국인이든 누구라도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신의 그러한 뜻을 따라서 그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게 지혜로운 자들로 보이지 않으면 신께서 원하는 대로 그들이 지혜롭지 않다는 것을 그들에게 드러냅니다. 그런 일에 몰두하다 보니 내게는 나란 일이나 내 가정사를 돌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극도로 빈곤한 것도 오로지 신을 섬기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나를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아주 부유한 가문의 자제들이어서 시간적인 여유가 많은 청년들입니다. 그들은 내가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며 대화하는 것을 옆에서 듣는 것을 아주 좋아하고 종종 나를 흉내내면서 자신도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며 대화하곤 합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 그런 과정에서 무엇인가를 안다고 착각했던 수많은 사람이 사실은 거의 또는 전혀 모른다는 것이 드러나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화를 내지 않고 소크라테스라는 아주 무서운 전염병 같은 자가 있는데 그 자가 청년들을 타락시키고 있다고 말하며 내게 화풀이를 합니다. 누군가가 그들에게 소크라테스가 어떤 행동을 하고 무엇을 가르쳐서 청년들을 타락시키는 것이냐고 물으면 그들은 나에 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곤란한 상황을 모면하려고 모든 철학자를 싸잡아 비난할 때 사람들이 늘 써먹었던 그런 중상모략들을 나에게도 써먹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위로 하늘에 있는 것과 아래로 땅 아래에 있는 것을 탐구하고 신들을 믿지 않으며 궤변을 정설로 둔갑시키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사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도 자신들이 무엇인가를 아는 척하다가 무식이 탈로 났다는 진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야심도 많고 대단히 활동적이며 수도 많습니다. 그런 자들이 그럴듯한 논리를 동원해서 아주 설득력 있게 나를 비방하고 모함한 말들이 오랫동안 여러분의 귀를 채워왔고 그런 비방과 모함들을 근거 삼아 멜레토스와 아니토스와 리콘이 나를 공격했습니다. 멜레토스는 시인을 대표해서, 아니토스는 장인과 정치가를 대표해서, 리콘은 웅변가를 대표해서 나에 대한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변론의 서두에서 이미 말했듯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토록 오랫동안 지배해온 나에 대한 편견을 내가 과연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제거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하지만 아테네 사람들이여, 이것은 진실이고 나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무엇이든지 여러분에게 숨기거나 속이는 것이 없이 다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산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하지만 바로 그것이 내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증거이고 바로 그것이 나에 대한 모함의 본질이며 사람들이 나를 모함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이 일을 지금이나 나중에 자세히 조사해 본다면 내가 말한 것이 모두 사실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고발인들이 나에 대해서 고발한 내용과 관련해서 여러분에게 제시한 나의 변론은 지금까지 말한 것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나는 훌륭한 애국자로 자처하는 멜레토스를 비롯해서
나중에 나를 고발한 사람들의 주장에 대항해서 자신을 변호하고자 합니다. 그들은 처음에 나를 고발했던 사람들과는 다른 무리이기 때문에 그들이 선서하고 나서 제출한 진술서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거기에는 대략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청년들을 타락시키고 이 도시가 믿고 있는 신들이 아니라 다른 잡신들을 믿는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이것이 나를 고발하는 죄목들입니다. 이 죄목을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합시다. 이 진술서에서는 내가 청년들을 타락시키는 불법을 저질렀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테네 사람들이여, 불법을 저지르는 자는 내가 아니라 멜레토스라고 나는 말합니다. 그는 자신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관심을 기울인 적이 없는 일들에 대하여 마치 대단한 열정과 우려하는 마음을 가진 듯이 가장하여 그 일들과 관련하여 무책임하게 사람들을 법정에 세우는 등 중차대한 일들을 농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나는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자 합니다. 멜레토스여, 앞으로 나와서 말해 보십시오. 청년들을 훌륭한 사람들로 자라나게 하는 것이 당신의 지대한 관심사인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청년들을 더 훌륭하게 만드는 것이 누구인지를 이 자리에 있는 배심원들에게 말해 보십시오. 당신은 그 일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데다가 내가 청년들을 타락시킨다는 것을 알아냈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나를 이 법정에 세우고 배심원 앞에서 나를 고발까지 했으니 당신은 분명히 그 일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자, 이제 청년들을 더 훌륭하게 만드는 것이 누구인지를 배심원들에게 알려주십시오. 멜레토스여, 당신이 침묵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압니까? 그렇게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고 당신이 지금까지 이 일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고 한 내 말이 옳다는 것을 보여주는 충분한 증거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훌륭한 사람이여, 청년들을 더 훌륭하게 만드는 것이 누구인지를 말해 보십시오. 법률입니다. 내가 물은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 즉 법률을 누구보다도 먼저 알아야 할 사람이 누구냐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주 훌륭한 사람이여. 소크라테스여, 그야 배심원들이지요. 멜레토스여, 무슨 말이십니까? 이 배심원들이 청년들을 교육해서 더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까? 물론입니다. 이 배심원 전부가 그렇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들 중에서 일부는 그렇고 일부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까? 전부가 그렇습니다. 당신이 말했듯이 청년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것은 헤라를 걸고 맹세하건대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있는 방청객들은 어떻습니까? 그들도 청년들을 더 훌륭하게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도 그렇게 할 수 있지요. 그렇다면 평의회 의원들은 어떻습니까? 평의회 의원들도 마찬가지지요. 그렇다면 멜레토스여, 민회에 참여하는 사람은 청년을 타락시킵니까? 아니면 그들도 모두 청년을 더 훌륭하게 만듭니까? 그들도 청년들을 더 훌륭하게 만들지요. 그러니까 나를 제외한 모든 아테네 사람들은 청년들을 훌륭하고 선하게 만들고 오직 나만이 그들을 타락시킨다는 말로 들리는데 정말 당신은 그런 뜻으로 말하는 것입니까? 내가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당신이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나를 정말 운이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디 한번 내 질문에 대답해 보십시오. 당신은 말들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말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말들을 더 훌륭하게 만드는데 오직 어느 한 사람만이 말들을 완전히 망쳐놓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런 것과는 정반대로 말들을 훌륭하게 키울 수 있는 것은 어느 한 사람이거나 소수, 즉 조련사들이고 대부분은 어설프게 말을 다루거나 도리어 말들을 망쳐놓는 것입니까? 멜레토스여, 이것은 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동물에게도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과 아니토스가 그렇다고 말하든 그렇지 않다고 말하든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오직 한 사람만이 청년들을 타락시키고 있고 나머지 모든 사람은 청년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청년들에게는 얼마나 큰 행운이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멜레토스여, 당신이 청년들에게 관심이 없다는 것이 충분히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관심도 없었던 일과 관련해서 나를 고발했다는 점에서 당신의 무책임함도 명백하게 밝혀졌습니다. 멜레토스여, 선량한 시민들과 함께 사는 것이 더 나은지 아니면 사악한 시민들과 함께 사는 것이 더 나은지에 관해서도 제우스의 이름을 걸고 말해보십시오. 내 질문은 대답하기 어려운 것이 전혀 아니니 어서 대답해 보십시오, 놀라운 사람이여. 사악한 자들은 자기와 아주 가까운 이들에게조차 해악을 끼치는 반면에 선량한 사람들은 좋은 일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함께 사는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기보다 해악을 당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훌륭한 사람이여. 이런 질문에 대답하는 것은 법이 정한 당신의 의무입니다. 해악을 당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당연히 없지요. 그렇다면 당신은 청년들을 타락시키고 더 악하게 만든다는 죄목으로 나를 고발했는데 내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의도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까? 나는 의도적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멜레토스여, 그러니까 당신의 말은 이런 것입니까? 당신은 훨씬 더 나이가 많은 나보다 훨씬 지혜로워서 사악한 자들은 언제나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조차 어떤 해악을 입히고 선량한 자들은 선을 행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나는 무지하기 짝이 없어서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 중 누군가를 악하게 만들면 내가 그에게서 해악을 입을 위험이 있음에도 그토록 큰 위험을 의도적으로 자초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멜레토스여, 그래서 나는 당신의 말이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말을 수긍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내가 청년들을 타락시키지 않고 있거나 설령 그렇다고 할지라도 의도적인 것은 아니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어느 경우이든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의도적이지 않게 타락시키고 있더라도 그런 의도적이지 않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법정에 세우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그를 따로 불러서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가르쳐주고 경고하며 주의를 주는 것이 도리입니다. 만약 내가 그런 경고를 받고서 잘못을 알았다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니 반드시 그 일을 그만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나를 만나서 가르쳐주고자 하지도 않고 도리어 나를 피하다가 나를 이 법정에 세웠습니다. 법정은 가르침을 주는 곳이 아니라 벌을 받을 사람들을 세우는 곳 아닙니까? 아테네 사람들이여, 이렇게 해서 이제 내가 앞에서 말했듯이 멜레토스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크든 작든 아무런 관심도 없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멜레토스여, 당신은 내가 청년들을 타락시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도대체 내가 어떻게 청년들을 타락시키고 있다는 것인지 어디 한번 말해 보십시오. 당신이 쓴 고발장에 따르면 이 나라가 믿는 신들을 믿지 말고 다른 새로운 잡신들을 믿으라고 내가 청년들에게 가르침으로써 그들을 타락시키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말했습니까? 당신의 말은 내가 그런 것들을 가르쳐서 청년들을 타락시키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나는 분명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멜레토스여, 우리가 지금 말하는 바로 그 신들에게 맹세하고서 나와 이 사람들에게 좀 더 명확하게 말해 주십시오. 당신의 말이 무슨 뜻인지를 내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내가 청년들에게 다른 신들, 즉, 이 나라가 믿는 신들이 아닌 다른 신들을 믿으라고 가르친다는 것입니까? 내가 그들에게 그런 다른 신들을 믿으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나를 고발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라면 나는 신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 것이니 완전히 무신론자도 아니고
그런 점에서 불법을 저지른 것도 아닙니다. 아니면 당신은 내가 신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혀 믿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친다는 것입니까? 내 말은 당신이 신 자체를 전혀 믿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멜레토스여, 당신이 어째서 그렇게 말하는 것인지 정말 의아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모든 사람과 달리 해와 달이 신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배심원들이여, 제우스를 걸고 맹세하건대 그는 해는 돌이고 달은 흙이라고 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들의 존재를 결코 믿지 않습니다. 친애하는 멜레토스여, 지금 당신은 아낙사고라스를 고발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군요. 당신은 그런 식으로 배심원들을 무시하여 그들은 글자도 읽을 줄 모를 정도로 무식해서 클라조메나의 사람인 아낙사고라스가 쓴 책들이 그런 주장들로 가득하다는 것을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런 책들은 서점에서 1드라크메만 주면 살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만일 소크라테스가 그토록 이상하고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가르친다면 사람들의 웃음거리밖에 되지 않을 것이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내가 청년들에게 그런 것들을 가르쳤고 청년들이 내게서 그런 것들을 배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제우스를 걸고 묻겠습니다. 당신은 정말 내가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습니다. 제우스를 걸고 맹세하건대 당신은 신의 존재를 결코 믿지 않습니다. 멜레토스여, 당신은 자신도 믿을 수 없는 말을 하는군요. 내게 그렇게 보이니 당신 자신에게야 오죽하겠습니까? 아테네 사람들이여, 이 사람이 이토록 오만하고 방자하여 제멋대로인 걸 보니 그런 오만 방자함으로 자기 감정을 참지 못하고 막무가내로 나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한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그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시험해 보려고 수수께끼 하나를 지어서 내놓은 사람 같습니다. 내가 서로 모순되는 이런저런 말들을 조합해서 그럴듯한 논리를 편다면 사람들이 현자라고 하는 소크라테스가 과연 그것을 알아차릴까? 아니면 그를 비롯해서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다 속아 넘어가게 될까? 라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이 사람은 나에 대한 고발장에서 서로 모순되는 말들을 진술함으로써 한편으로 소크라테스는 신들의 존재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신들의 존재를 믿지 않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분명히 말장난일 뿐입니다. 아테네 사람들이여, 도대체 무슨 근거로 내가 그렇게 말한다고 그가 생각하는지를 이제 나와 함께 꼼꼼하게 살펴봅시다. 멜레토스여, 우리에게 대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미 서두에서 요청했듯이 내가 평소처럼 말하더라도 야유를 보내지 말아달라는 나의 부탁을 여러분은 기억해 주십시오. 멜레토스여, 사람들이 한 일들은 존재한다고 믿으면서도 그 일을 한 사람은 존재한다는 것은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테네 사람들이여, 그가 이 질문에 대답하게 해주시고 자꾸 이런저런 소란을 피우지 않게 해주십시오. 말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믿지 않으면서도 말과 관련된 것은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피리 부는 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믿지 않으면서도 피리와 관련된 것은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존경하는 아테네 사람들이여,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당신이 대답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당신과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께 그것을 대신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는 반드시 대답하십시오. 다이몬들과 관련된 것들이 존재함을 믿으면서도 다이몬들이 있음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기 계시는 배심원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답한 것이긴 하지만 그렇게 대답해줘 고맙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내가 다이몬들과 관련된 것을 나 자신이 믿고 남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이몬들이 새로운 존재든 옛부터 있던 존재든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말입니다.
당신이 한 말에 따르면 나는 다이몬들과 관련된 것을 믿고 있고 이것은 당신이 엄숙한 맹세로 쓴 나에 대한 고발장에서 진술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다이몬들과 관련된 것들을 믿는다면 거기로부터 절대적이고 필연적인 결론이 도출되는데 이는 내가 다이몬들의 존재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확실히 그렇습니다. 당신이 대답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당신이 이 주장에 동의한 것으로 여기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다이몬들이 신들 또는 신들의 자녀들이라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렇습니다. 당신이 인정했듯이 나는 다이몬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이몬들이 일종의 신들이라면 당신은 한편으로 내가 신들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그 다이몬들의 존재를 믿는다는 점에서 신들의 존재를 믿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앞에서 지적했듯이 당신은 이런 식으로 수수께끼같이 알쏭달쏭한 말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놀리려는 것이 분명합니다. 전설에서 말하듯이 다이몬들이 요정이나 다른 어떤 곳에서 태어난 신들의 서자라면 신들의 자녀는 존재하지만 신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겠소? 그것은 말과 당나귀가 교배해서 태어난 노새는 존재하지만 말과 당나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황당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그러니 멜레토스여, 당신은 우리를 시험하려고 또는 나를 고발할 만한 진정한 불법을 내게서 찾아낼 수 없어 이런 고발장을 쓴 것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다이몬들이나 신들과 관련된 것은 존재한다고 믿으면서도 다이몬들이나 신들이나 영웅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생각이 가능함을 당신이 아무리 설득하려고 해도 조금이라도 이성을 지닌 사람이라면 아무도 그것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아테네 사람들이여, 나는 멜레토스가 고발장에 쓴 그런 불법들을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 길게 변론할 필요가 없고 지금까지 말한 것으로 이미 충분해 보입니다. 하지만 내가 서두에서 밝혔듯이 나는 그동안 많은 사람에게 미움을 많이 샀고 그 사실을 여러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내게 유죄 판결을 내릴 것입니다. 내가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그것은 멜레토스나 아니토스 때문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모함과 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선한 사람이 그런 모함과 시기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나를 마지막으로 사라지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지요. 나에 대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소크라테스여, 당신은 자신을 죽음의 위험에 빠뜨린 그런 일에 지금껏 몰두한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이렇게 반박하겠습니다. 이보세요. 당신이 말하려는 것이 이런 것입니까? 조금이라도 쓸모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행동을 할 때에는 그 행동이 정의로운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 그리고 선한 자가 할 일인지 악인이 할 짓인지만 고려해서는 안 된다. 죽을 위험은 없는지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그런 것이라면 당신은 잘못 말한 것입니다. 당신의 논리를 따르면 트로이아에서 죽은 저 반신적인 존재들, 그 중에서도 특히 여신 테티스의 아들은 정말 쓸모없는 인물이 되고 맙니다. 그는 치욕스러운 삶을 사느니 아주 기꺼이 죽을 위험을 감수하는 쪽을 택한 인물이기 때문이죠. 그가 헥토르를 반드시 죽이고 말겠다고 결심하자 여신이었던 그의 어머니가 이런 식으로 말한 것으로 나는 기억합니다. 아들아, 네가 너의 동료 파트로클로스의 죽음에 대해 복수하겠다고 헥토르를 죽인다면 너도 죽게 될 것이다. 헥토르가 죽고 나면 그 다음으로는 네 차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료의 원수를 갚지도 못한 채로 비겁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에게는 훨씬 더 두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런 말을 듣고도 죽음이나 위험 같은 것을 경멸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곳에 남아서 저 곡선으로 휜 함선들 옆에서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대지의 거추장스러운 짐이 되느니 차라리 저 악인을 응징한 후에 나도 그 자리에서 죽을 작정입니다. 당신은 그가 죽음이나 위험 따위를 고려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테네 사람들이여, 이 일과 관련한 진실은 내 생각에는 이와 같습니다. 즉, 어떤 사람이 스스로 좋다고 생각해서든 아니면 지휘관의 명령을 따른 것이든 어느 자리에 있게 되었다면 그는 죽음이나 다른 어떤 것보다도 치욕을 가장 중시해서 죽음을 비롯해 온갖 위험에 맞서 그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테네 사람들이여, 만일 그런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이 나를 지휘하도록 선출한 지휘관들이 포테이다이아, 암피폴리스, 델리온에서 내게 어느 곳을 지키라고 정해 주었을 때 내가 그곳을 지켜내기 위해 다른 사람과 똑같이 죽음도 불사한 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일일 것입니다. 그러다가 내가 철학을 하며 나 자신과 사람들을 면밀하게 탐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신께서 정해 주셨다고 생각해서 나는 그것을 천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내가 죽음이나 그 밖에 다른 것이 두려워서 신께서 정해주신 천직을 버리고 이탈해버린다면 그것은 정말 두렵고 끔찍한 일입니다. 그리고 내가 죽음이 두려워 신탁에 복종하지 않는 것을 보고서 누군가가 그런 나를 신들을 믿지도 않고 지혜롭지도 않으면서 스스로 지혜를 뽐내는 자라고 고발하여 법정에 세운다면 그것은 지극히 옳은 일이 될 것입니다. 아테네 사람들이여, 어떤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한다면 그는 지혜로운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지혜롭지 않으며 무엇을 아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허락된 모든 복 중에서 죽음이 최고의 복일지도 모르는데 사람들은 마치 죽음이 최악의 재앙임이 확실한 것처럼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비난받아야 할 무지가 아닐까요? 하지만 아테네 사람들이여, 그 점에서 나는 아마도 다른 많은 사람과 다를 것입니다. 내가 어떤 면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지혜롭다고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내가 저승과 관련된 일들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할 만한 정도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해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반면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불법을 저지르고 자기보다 더 나은 이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은 악하고 부끄러운 짓임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죽음이나 다른 어떤 것이 두려워서 내가 아는 한 선한 어떤 것을 포기하고서 분명하게 악한 것으로 알고 있는 그런 악을 행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아니토스는 만일 나를 법정에 세우지 않거나 법정에 세우더라도 내게 사형을 선고하지 않고 풀어준다면 여러분의 아들들은 소크라테스에게서 가르침받은 것을 실천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들은 모두 완전히 타락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아니토스의 말을 믿지 않고 나를 무죄로 편결해 방면한다고 해도 난 그런 악들을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게 이런 식으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여, 우리는 이제 아니토스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당신을 방면하겠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당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탐구와 철학을 앞으로는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일 이후에도 그런 일들을 계속하다가 체포되면 당신은 죽을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방금 내가 말한 대로 그러한 조건으로 나를 방면하려 한다면 나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테네 사람들이여, 나는 여러분을 정말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하지만 나는 여러분보다는 신께 복종할 것입니다. 내게 숨이 붙어 있고 그럴 힘이 있는 동안에는 철학을 하고 여러분에게 조언하며 어쩌다가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경고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식으로 말하는 것을 그만두지 않겠습니다. 경애하는 여러분, 당신은 지혜와 힘으로 명성이 드높은 가장 위대한 나라 아테네의 사람입니다. 그런 당신이 부귀 영화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최대한으로 그런 것을 많이 얻을 수 있을까 노심초사하면서도 지혜와 진리에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자기 영혼을 선하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하지 않으니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내가 방금 한 말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자기는 그런 것에 관심을 쏟고 있다고 말한다면 나는 즉시 그에게서 떠나지 않고 그를 붙잡고 질문을 던져서 면밀하게 조사하여 그의 말이 사실이 아님을 증명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그런 미덕이 없으면서도 마치 그런 것처럼 행했음이 밝혀진다면 나는 그가 더 가치 있는 것에는 별 가치를 두지 않고 덜 가치 있는 것에는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다고 책망할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이 청년이든 노인이든 외국인이든 이 나라 시민이든 누구에게나 그렇게 하겠지만 특히 여러분처럼 동포 시민에게는 더욱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보다도 나와 더 가까운 동포이기 때문이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신의 명령 때문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신께서 지금까지 이 나라와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축복 중에서 신을 섬기고자 하는 나의 열심보다 더 큰 축복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로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청년이든 노인이든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미덕은 재물로부터 생겨나지 않지만 재물을 비롯한 인간의 모든 사적이고 공적인 축복들은 미덕에서 생겨난다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또한 육신이나 재물보다도 어떻게 하면 영혼을 가장 선하게 만들 수 있는가에 더 큰 관심을 쏟아야 한다고 설득하는 일만 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만일 내가 그런 말을 해서 청년들이 타락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해로운 것이어야 하겠지요. 하지만 내가 그런 말 이외에 다른 말들을 하고 다닌다고 누군가가 말한다면 그는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아테네 사람들이여, 나는 여러분을 향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니토스의 말을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나를 무죄로 방면하든지 방면하지 않든지, 그리고 여러분이 나를 죽이겠다고 100번이나 경고할지라도 나는 앞에서 내가 말한 것과 다르게 행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테네 사람들이여, 야유를 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서두에서 이미 부탁한 대로 내가 하는 말에 야유를 보내지 말고 경청해 주십시오. 내 생각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다른 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아마도 야유를 보내고 고함을 지르고 싶겠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미 말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를 사형에 처하도록 한다면 그것은 나보다도 여러분 자신에게 해악을 입히는 일이 될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멜레토스나 아니토스는 내게 해악을 입히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럴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도덕적으로 열등한 사람이 우월한 사람에게 해악을 입히는 일이 신의 법으로나 인간의 법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이 나에게 사형을 받게 하거나 추방하거나 시민권을 박탈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은
그런 것이 나에게 큰 해악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 그러니까 한 사람을 불의하게 사형당하게 하여 죽이려는 것이야말로 훨씬 더 큰 해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테네 사람들이여, 누군가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 곧 여러분이 내게 사형을 평결함으로써 신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에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변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비웃겠지만 만일 여러분이 나를 사형에 이르게 한다면 그런 후에는 내 역할을 대신할 다른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 나라는 고귀한 혈통을 지닌 데다가 힘이 있긴 하지만 몸집이 크고 다소 둔하고 느려서 등에를 붙여 정신이 번쩍 나게 해야 하는 말 같기 때문입니다. 신께서는 나 같은 사람에게 등해의 역할을 하라고 이 나라에 꼭 붙여놓으시고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옆에 꼭 붙어서 종일 끊임없이 설득하고 책망하여 정신이 번쩍 나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테네 사람들이여, 여러분이 나를 대신할 그런 사람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나의 충고를 받아들인다면 나를 살려두겠지요. 하지만 아마도 여러분은 졸려 죽겠는데 등해가 성가시게 하는 바람에 편안하게 잠들지를 못해서 짜증이 난 사람처럼 아니토스의 말을 받아들여 무심코 내게 사형을 평결하여 마치 등해를 손바닥으로 쳐서 죽이듯이 나를 죽일 것입니다. 그런 후에는 신께서 여러분을 걱정해서 나를 대신할 다른 사람을 보내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은 일생을 잠에 빠져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신께서 나를 이 나라에 주셨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아주 오랜 세월 나 자신의 일은 물론이고 가족을 돌보는 일조차 다 내팽개친 채로 늘 끊임없이 여러분의 일에만 마음을 써왔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서 미덕에 관심을 가지라고 마치 친아버지나 친형처럼 설득하는 일에 매달려 왔는데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만일 내가 그런 일을 하면서 이득을 취하고 그런 조언을 하고선 보수를 받았다면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가 설명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지금까지 그런 일을 하고서 이득을 얻거나 보수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보듯이 나를 고발한 자들은 다른 모든 것에 대해서는 지독할 만큼 후한무치하게 나를 비방하고 모함해 왔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득을 취했다거나 보수를 받았다는 죄목으로 나를 고발하고 그것을 증언해줄 증인들을 세우는 뻔뻔함까지 보일 엄두는 내지 못했지요. 반면에 내게는 내가 진실을 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나의 가난과 궁핍입니다. 하지만 내가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에 간섭하면서 개인적으로 조언하는 일에는 바쁘게 움직이면서도 집회에 공적으로 참석해서 나라와 관련한 조언을 하지 않은 것은 이상해 보일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는 이유에 관해선 여러 곳에서 자주 말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어떤 신의 음성 또는 신적인 음성을 듣고 거기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멜레토스는 나에 대한 고발장에서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우스꽝스럽게 풍자에 써놓았지만 그런 일은 어릴 적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음성으로 내게 들려와서 언제나 막 하려는 일을 하지 못하게 가로막으면서도 어떤 것을 하라고 강요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 음성이 내가 이 나라의 정치에 관여하지 않게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이 나를 그렇게 가로막은 것은 참으로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이여, 명심하십시오. 내가 만일 오래전에 정치에 관여했더라면 나는 이미 오래전에 죽었을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에게나 나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도 끼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가 진실을 말한다고 해서 화내지 마십시오. 누구라도 이 나라에서 수없이 자행되는 불법과 불의를 막기 위해 여러분이나 다른 어떤 무리에게 진정으로 대항한다면 그는 목숨을 부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얼마 동안이나마 목숨을 부지한 채로 진정으로 정의를 위해 싸우려는 사람은 공적인 일에 관여하지 말고 반드시 사적으로 활동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강력한 증거를 여러분 앞에 제시하겠습니다.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기는 행동이 그 증거가 됩니다. 이제 내게 일어났던 일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내가 죽음을 두려워해 정의롭지 않은 일인 줄 알면서도 누군가에게 굴복하는 일은 없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굴복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을 알더라도 절대로 굴복하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알 것입니다. 이제 나는 법정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을 여러분에게 들려주고자 합니다. 아테네 사람들이여, 나는 이 나라에서 다른 공직은 맡은 적이 없지만 평의회 의원이 된 적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해전에서 생존한 병사들을 구출하지 못한 10명의 장군을 집단으로 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했을 때 어쩌다 보니 우리 안티오키스 부족이 그 안건을 다루는 집행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모두가 인정했듯이 그런 식으로 재판에 회부하는 것은 불법이었습니다. 그때 집행위원회에 속한 의원들 중에서 오직 나만 그런 위법 행위에 반대해서 제출된 안건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그러자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나를 성토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려고 했고, 여러분은 거기에 동조하여 고함을 질러댔습니다. 나는 투옥이나 죽음이 두려워 여러분의 부당한 결정에 동조하느니 차라리 법과 정의 편에 서서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이 나라가 민주정 체제였을 때 일어난 일이지요. 하지만 이 나라가 과두정 체제가 되자 30인의 참주들은 나와 4명의 사람들을 정부 청사로 사용 중이던 원형 건물로 소환해서는 살라미스 사람 레온을 처형하려고 하니 살라미스로 가서 그를 데려오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참주들은 다른 사람에게도 비슷한 명령을 많이 내렸는데 그것은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범죄에 연루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나는 죽음을 개의치 않는다는 것, 조금 거칠게 표현하자면 죽음 같은 것은 나에겐 일말의 관심사도 아니고 내 관심사는 온통 정의롭지 못하거나 불경스러운 짓을 절대로 하지 않는 것에 있음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 정부는 강력했지만 나를 위협하고 겁주어 정의롭지 못한 행동을 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는 정부 청사에서 나왔고 다른 4사람은 살라미스로 가서 레온을 데려왔지만 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만일 그 후에 그 정부가 신속하게 무너지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나는 그 일로 틀림없이 사형당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 일을 증언해줄 목격자가 많이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한데 만일 내가 공적인 일에 관여해서 선량한 사람이 마땅히 그래야 하는 것처럼 정의 편에 서서 행동하면서 그렇게 행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일로 여겼다면 이토록 오랜 세월 살아남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테네 사람들이여, 절대로 그럴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런 말은 다른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에 내가 공적으로 어떤 일들을 해왔다고 하더라도 그때도 사적으로 활동하는 때와 똑같은 지금의 모습으로 일생을 보냈을 것입니다. 따라서 나를 모함하는 자들이 내 제자라고 지목하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누구라도 정의에 어긋나는 일을 한다면
나는 결코 용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그 누구의 스승도 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게 주어진 일을 행하기 위해 사람들과 대화하고 말하는 것을 누군가가 듣고 싶어 한다면 청년이든 노인이든 그의 청을 거절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또한 나는 보수를 받고 대화하지도 않았고 보수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대화를 거부한 적도 없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내게 똑같이 질문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원하는 사람에게는 나의 질문에 대답하게 하고 거기에 대해 내가 말해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나는 그들에게 어떤 교훈이나 지식을 가르쳐 주겠다고 약속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친 적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들이 선량한 사람이 되든 되지 않든 그 책임을 내게 묻는 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다른 모든 사람이 내게서 배웠거나 듣지 않은 것을 나에게 사적으로 배우거나 들었다고 한다면 그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십시오. 그런데도 오랜 시간을 나와 함께 보내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는 것은 무슨 까닭이겠습니까? 아테네 사람들이여, 지금까지 모든 진실을 다 말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미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지혜롭지도 않으면서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집요하게 질문하여 그것이 과연 사실인지를 밝혀나가는 것은 그들에게 즐거운 일입니다. 그런 대화가 재미없지는 않겠지요. 하지만 앞에서 말했듯이 그 일은 신께서 신탁과 꿈을 비롯해서 인간에게 어떤 일을 행하라고 명령할 때 사용해온 온갖 방법을 통해 내게 명령한 데 따른 것입니다. 아테네 사람들이여, 내가 지금까지 한 말은 모두 사실입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쉽게 검증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지금 내가 청년을 타락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상당수의 청년들을 타락시킨 게 사실이라면 후자에 속한 자들은 이제 꽤 나이를 먹었을 것입니다. 그들 중에 누군가가 젊은 시절에 내게서 나쁘고 해로운 조언을 받았음을 깨달았다면 이제 앞으로 나와 나를 처벌해달라고 고발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당사자인 그들이 그것을 내켜하지 않는다면 친척이나 아버지나 형제나 친지 중 누군가가 나에게서 해악을 입었음을 여러분에게 호소하며 나를 처벌해달라고 청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들 중에서 다수가 여기에 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저기 있는 크리토는 나와 같은 구역 사람으로서 나이도 같은데 여기 있는 크리스토블로스의 아버지입니다. 다음으로는 스페토스 구역에 속한 리사니아스도 보이는데 그는 여기 있는 아이스키네스의 아버지입니다. 또 케피시아 구역에 속한 안티폰도 있는데 그는 에피게네스의 아버지입니다. 나와 오랜 시간 친밀하게 지내온 니코스트라토스도 와 있습니다. 니코스트라토스는 테오조티데스의 아들이자 테오도토스의 형제인데 테오도토스는 이미 죽었으니 그에게 나에 대해서 어떻게 해달라고 청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파랄리오스도 보이는군요. 그는 데모도코스의 아들인데 테아게스가 그의 형제입니다. 아리스톤의 아들인 아데이만토스도 보이는데 여기 플라톤이 그의 형제입니다. 여기 아폴로도로스의 형제인 아이안토도로스도 와 있군요. 이 사람들 외에도 젊은 시절에 나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던 사람들을 여러분에게 많이 말할 수 있습니다. 멜레토스는 이 자리에서 나를 고발하는 말을 할 때 분명히 그들 중에 누군가를 증인으로 언급했어야 했습니다. 만일 그가 잊어버린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증인을 언급하기를 바랍니다. 그에게 증인과 관련해서 할 말이 있다면 이 자리를 내어줄 터이니 앞으로 나와서 말하도록 하십시오. 하지만 아테네 사람들이여, 그와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멜레토스와 아니토스는 나 때문에 가족이나 친척이 타락하고 해악을 입었다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지만
그들이 도리어 나를 기꺼이 돕겠다고 나서는 것을 여러분은 똑똑히 볼 수 있습니다. 나 때문에 타락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를 돕겠다고 나서는 것이야 그럴 수도 있다고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나 때문에 타락하지 않은 사람들, 곧 지금은 나이가 지긋한 그들의 가족이나 친척들이 나를 돕겠다고 나서는 것은 멜레토스는 거짓말을 하는 반면 나는 진실을 말하고 있음을 그들이 안다는 것 외에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좋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이여. 내가 나를 위해 변호해야 할 말들은 이 정도로 된 것 같고 다른 말을 해보았자 아마도 그 말이 그 말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서 어떤 분은 이보다 작은 잘못으로 법정에 섰을 때에도 배시몬의 동정을 최대한 끌어내려고 자녀는 말할 것도 없고 많은 친척과 친구들을 데리고 나와서 많은 눈물을 흘리며 한 번만 사정을 봐달라며 애걸했던 사람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비추어 내 상황은 극히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데도 전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생각 때문에 나를 더 단호하고 냉정하게 대하고 나의 그런 태도에 화가 나 홧김에 투표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런 분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있을까 해서 이렇게 말해두는 편이 좋겠습니다. 경애하는 여러분, 내게도 가족과 친척이 있습니다. 호메로스가 나는 나무나 바위가 아니라 사람에게서 태어났소 라고 말한 것처럼 나도 그렇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이여, 내게는 가족과 친척이 있고 아들도 셋이 있습니다. 하나는 청년이고 둘은 소년이지요. 하지만 나는 그들 중 누구도 여기로 데려와서 나를 무죄로 방면되게 해달라고 탄원하며 애걸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아테네 사람들이여, 내가 고집이 세서 그런 것도 아니고 여러분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내가 죽음 앞에서 담대한지 아닌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나와 여러분과 이 나라 전체를 생각할 때, 이 나이가 되어서 그런 짓을 하는 것이 내게는 추하게 생각되기 때문이지요. 내게 주어진 명성이 옳은 것이든 잘못된 것이든 사람들은 소크라테스가 여러 면에서 많은 사람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서 지혜나 용기나 그 밖에 다른 미덕을 지니고 있다고 여겼던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한다면 수치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법정에 나와서 그런 짓을 자행하는 자들을 나는 자주 보아왔습니다. 자신이 죽으면 무시무시한 일을 겪게 되고 사형당하지만 않는다면 마치 영원히 살게 될 것처럼 생각했기 때문이겠지요. 나는 그들이 이 나라에 수치를 안겨주는 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 사람이 그런 모습을 보면 아테네인이 자신들 중에서 미덕이 뛰어나다고 여겨 자기 손으로 선출하여 관직과 명예를 수여한 사람들인데도 여인네들보다 나은 점이 하나도 없다고 여길 것이기 때문이죠. 아테네 사람들이여, 약간의 명성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스스로도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되지만 그런 짓을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동정을 사려고 연극을 하여 이 나라를 조롱거리로 만드는 사람은 묵묵히 평결을 기다리는 사람보다 더 엄한 평결을 받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테네 사람들이여, 명성이 있든 없든 누구든지 배시몬에게 통사정을 하거나 그렇게 통사정을 해서 죄를 모면하려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시몬에게 정확한 사실을 말하고 설득하는 것이 옳습니다. 배시몬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마치 인심 쓰듯이 정의를 나누어 주려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따라 재판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지요. 배시몬은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에게 인심을 써서 편파적으로 재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법률에 따라 재판하겠다고 맹세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자신이 한 맹세를 저버리도록 하는 것도 옳지 않고 여러분 스스로 맹세를 저버리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어느 쪽이나 불경스럽게 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테네 사람들이여, 내가 명예롭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으며 경건하지도 않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여러분 앞에서 행동하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제우스를 걸고 맹세하건대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저기 있는 멜레토스는 지금 나를 불경죄로 고발한 상태이니 내가 어떻게 불경스러운 일을 하겠습니까? 만일 내가 여러분을 설득하고 애걸해서 여러분이 맹세를 깨뜨리도록 압박을 가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나는 여러분에게 신들이 존재한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과 같고, 자신을 변론한답시고 하는 말은 실제로는 신들의 존재를 믿지 않는 자로 나를 고발하는 꼴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신들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아테네 사람들이여, 나는 나를 고발한 모든 사람들만큼이나 신들의 존재를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나에 대해 평결을 내리는 일을 여러분과 신께 맡기겠습니다. 나와 여러분에게 최선이 될 평결을 내려줄 것으로 믿습니다.